안녕하십니까?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칸 드림을 좇았던 그들의 젊은 날은 땀과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 덕분에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었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어 돌아본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단한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이민 생활, 일하느라 바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주했던 삶이 은퇴라는 이름으로 고요해진 순간 비로소 이 땅에서의 생활이 주는 서늘하고 무거운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비슷한 고민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해가 다르게 치솟고 아파도 병원 문턱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영혼은 여전히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무탈하게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때로는 작은 전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세 분의 삶을 통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 사는 72살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식당과 청소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으로 자녀의 학비를 벌고 더 나은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은퇴 후 그동안 삼짓돈처럼 모아둔 약간의 돈과 소셜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은 돈으로 식비와 약값을 겨우 충당하고 나면 주머니는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김 어르신의 일주일은 한인 마트의 세일 광고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2번 세일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병원 예약은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아니면 잡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치과 진료나 안과 검사는 아예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욱신거리는 잇몸을 홀로 견디고 침침해지는 눈을 애써 외면합니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결국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것이 바로 김 어르신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68살 박재훈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30년 넘게 이 땅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영어 회화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했고 필요할 땐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고 정부에서 날아오는 각종 지원 서류나 안내문은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쁘고 매번 도움을 청하기가 미안합니다.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려 해도 그 절차를 안내하는 전화조차 영어로 해야 하니 시작부터가 난관입니다. 한 번은 의사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처방받은 약을 엉뚱하게 복용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서 홀로 지내시는 75살 이순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어르신은 관절염과 당뇨라는 지병을 오랜 시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메디케어 덕분에 기본적인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순간은 병원 밖, 평범한 일상 속에 더 많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 혼자서는 옮기기 힘든 물건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운전이 힘들어 누군가 동행이 필요할 때, 바로 이런 사소하지만 절실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이런 의료외적인 돌봄 서비스는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아니어서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만 이용해도 수백 달러가 훌쩍 넘어가니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참고 견디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거대한 벽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생활비 부담이라는 경제적인 벽,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건강의 벽, 그리고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소통의 벽입니다. 첫 번째 벽, 돈의 벽입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대부분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월세가 $2,0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매달 나오는 소셜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전기, 가스, 인터넷 요금,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식비와 의료비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은퇴 전보다 씀씀이를 아무리 줄여도 생활비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한 시니어들에게 주거불안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 임대료,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벽, 병마의 벽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기로 악명 높고 예약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나 추가보험인 메디갭이 있어도 모든 진료비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치과, 안경, 보청기, 그리고 장기적인 재활치료 등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전문의를 만나거나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예약 후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통 문제 또한 유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외 지역에 사는 시니어에게 병원 가는 날은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큰일이 됩니다. 결국 작은 증상은 참고 넘기다가 병을 키워 뒤늦게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 소통의 벽입니다. 영어가 서툴면 유료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은행 업무, 보험 변경,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등 삶의 필수적인 대부분의 절차가 영어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를 못하는 문제를 넘어 정보로부터,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투명인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도를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한글 안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결국 정보 접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벽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한인 시니어의 약 60%가 생활비, 의료, 언어 문제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민 1세대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벽을 허물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주거비와 공과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아파트, HUD 보조주택 또는 섹션 8 바우처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으니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각 주나 카운티에서 시행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뉴저지의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처럼 재산세 인상분을 동결시켜주는 고마운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겨울철 난방비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한인회나 노인 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료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메디케어 플랜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메디케어 외에 치과나 안경, 보청기 혜택이 일부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있습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플랜 변경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치과 치료는 각 지역의 치과대학 부속 클리닉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주최하는 무료 진료 행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이 불편하다면 카운티나 시니어 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나 교통보조 바우처를 신청해 병원 방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와 제도의 장벽을 넘는 전략입니다. 이 장벽을 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인회, 시니어 센터, 교회 등에서는 소셜연금 신청, 병원 예약 등에 필요한 통역이나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국이나 메디케어 같은 주요 정부기관은 한국어 통역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를 걸어 코리안 인터프리터, 플리즈라고 간단히 요청하면 한국어 통역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민사회의 노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서로 돕는 네트워크입니다.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인회나 시니어 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무심코 넘겼던 정보를 이웃이 알려줄 수 있고 내가 아는 작은 정보가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길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이상 외롭거나 막막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내가 알게 된 이 유용한 정보를 내 주변의 누군가와 나누는 작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